퇴직 후의 삶은 마치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다. 익숙했던 조직, 정해진 업무, 위계가 명확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는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구조에서 벗어난다. 한때는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 믿었지만 막상 현실은 막막하다. 자유와 여유보다는 소외와 불안이 먼저 찾아온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고 나는 너무 오래 쉬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엔 많은 50대, 60대들이 퇴직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단지 낯선 업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다. 낯설고 빠른 문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소통하는 젊은이들과의 벽,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간다. 퇴직 1년 차, 한 남성은 아르바이트 첫 출근날 20대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 사람이 되었는지를 절감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 그 이상이었다. 우리는 지금 퇴직 후 일이라는 주제를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도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정우식 씨의 이야기다.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그는 퇴직 후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여유 자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금이 충분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렸기에 쉬고 싶었다. 그러나 곧 고정 지출이 무겁게 다가왔고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동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지원했다. 면접을 본 지 이틀 만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20대 직원들이 쓰는 말이 반도 이해되지 않았다. 저거 빼고 레지 누르고 바코드 찍어요. 샷 추가는 커스텀에서 바로 눌러요. 같은 말이 쏟아졌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매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는 응크, 추크, 응지 같은 줄임말과 이모티콘이 넘쳐났다. 일보다도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당혹감이 컸다. 퇴근 후 그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겠더라 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2주 만에 일을 그만뒀다. 체력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소외된다는 느낌,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전직 보험 설계사였던 김정희 씨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고 말로 설득하고 신뢰를 쌓는 일을 해왔다. 퇴직 후에도 자신은 소통에 능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능력을 활용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출근 첫날 김 씨는 자신감 있게 소비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예상 밖으로 무반응이 많았다.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였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계약직 직원들이었는데 식사 시간에도 그녀에게 말을 거는 이가 없었고 단체 톡방에 올라오는 공지사항도 무심코 지나치곤 했다. 한 번은 담당자가 사진 인증 공지를 올렸는데 김 씨는 이를 무시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진 인증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에 매대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 올리는 일인데 그런 문화 자체를 처음 접한 그녀에겐 생소하고 낯설었다. 그녀는 나중에야 젊은 친구들과 일하는 건 나와의 싸움이더라고 털어놓았다. 매출보다도 고객보다도 가장 어렵고 피곤했던 건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과의 거리감이었다. 결국 3개월 후 계약이 끝나자 연장 제한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만두었다. 그녀는 말한다. 일이 힘든 건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벽이 있다는 게 더 힘들었죠.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막노동일에 뛰어든 60세 박상훈 씨의 이야기다. 그는 한 중견기업의 생산라인 관리자였고 항상 정장 차림의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삶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 일용직 현장 보조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렸다. 아침 일찍 나가 체온 측정, 공구 나르기, 현장 정리 등의 일을 했는데 놀라운 건 현장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박 씨를 아저씨라 부르며 반말을 섞어 이야기했다. 형, 저쪽에 저거 좀 옮겨요라거나
이거 몰라요? 같은 말들 속엔 존중보다 지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냥 힘없는 노인으로 취급받았다. 한 번은 옮기던 자재를 놓치자, 에이, 아저씨, 그럴 거면 집에 계시지 왜 나왔어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는 그날 퇴근 후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다. 자신을 존중받던 사람에서 눈치 보며 존재감을 숨겨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겪는 고된 현실을 넘어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와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조직 안에서 소외되는 현상,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펼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은퇴 후 생계 문제가 아닌 은퇴 후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세대 간 이해를 돕는 교육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첫걸음이 외로움으로 시작된다면 그 여정은 너무도 고단하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은퇴란 결국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 사회와 나 사이의 새로운 거리를 이해하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퇴직 후 첫 아르바이트에서 20대들과의 벽을 실감한 어느 60대의 하루는 그래서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은퇴 현실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퇴직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0대들이 20대와 부딪히며 겪는 심리적 장벽과 소외감은 단순한 나이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의 노동시장과 직장 문화가 은퇴 세대에게 얼마나 낯설고 불친절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일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엔 아주 깊은 피로감과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일의 난이도나 노동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사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절망이 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 후에도 일하는 이유를 경제적 필요로만 단정 짓습니다. 물론 생계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60대가 다시 일을 구하는 건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는 있어도 그 일터가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현장은 빠르고 젊고 유연한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기존의 조직 문화, 예의와 위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은퇴 세대는 이런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거리감은 단순한 기술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세대 차이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 말투 하나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서야 절감합니다. 과거엔 나이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랐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런 위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평적인 소통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나이 든 이들에겐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간극을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말은 수평인데 실질적 권력이나 정보 접근권은 젊은 층에게 더 집중돼 있는 구조 속에서 은퇴자들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기 효능감의 급락입니다. 평생을 조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무도 자신의 경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민폐로 취급받는 순간 그들은 깊은 상실에 빠집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소득이 끊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부정당하는 경험과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 태도, 습관이 이 사회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일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장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을 과거식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빨라졌고 디지털화되었고 새로운 언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은퇴 세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교를 놓는 역할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기술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 젊은 문화에 대한 이해, 디지털 언어 감각 등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직원들에게도 시니어와 일할 때의 예절이나 배려, 협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올 고령 사회의 필수적인 세대 통합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퇴직자 스스로의 태도입니다. 물론 세상이 빠르게 변했고 은퇴자들이 따라가기에 벅찬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에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현장이 돌아가는 논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려 하고 줄임말과 새 언어에도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는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지만 그 가치를 전달하려면 우선 상대와의 연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도 절실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퇴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세대 융합형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 구분 없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중장년과 청년이 팀을 이루어 협업하도록 설계된 일자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20대와 60대가 짝을 이뤄 함께 일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구조를 만든다면 갈등보다는 배움과 시너지의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이해도 높아지고 중장년의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또 다른 도전입니다. 예전엔 은퇴는 끝이었지만 지금은 은퇴는 전환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준비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 후 첫 아르바이트에서 눈치만 보다가 일주일 만에 관두는 사람이 많다는 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은퇴자를 노동력으로만 보고 그들의 감정과 정체성, 관계의 단절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낯선 공간에서 젊은 직원들과 어색하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어깨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일할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체가 조금씩 배려하고 연결되고 이해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20대가 60대가 되었을 때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